자,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소비, 한계, 저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미시경제학 때부터 마지널과 이런 이제 에버러지라는 개념은 다 지금 계속 점검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거 용어상으로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A, P, C. 물론 C를 대문자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APC라는 것은 이 친구가 소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소비를 했는지.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 중에 변수분의 다른 변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인데요.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 YD 이쪽에 C 이렇게 잡아요. 그럼 우리 그 가로축분의 세로축 계산을 시킨다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벌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YD 제로분의 이제 C 제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죠? 따라서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평균 소비 성향을 계산하고 싶으면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소비가 좌표가 가처분 소득 대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올라갔어요? 불변이에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하려면은 잽싸게 그냥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는지 가팔라졌는지 그것만 측정하시면 돼요. 예, 가팔라지면은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졌구나. 가팔라지면 올라갔구나. 그리고 이제 완만해졌으면은 떨어졌구나. 불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계 소비 성향인데 한계 소비 성향은 우리가 이미 진작에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MPC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표현 그 자체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변화하는 그 민감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마지널 하면은 아주 작은 변화를 의미해서 델타를 써야 되지만 현실 경제에서 가처분 소득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 그런 개념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잡아주면은 이제 세모라는 큰 델타로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모 C 이렇게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똑같은 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YD C 어떤 사람은 초기에 여기에 있었대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 YD 제로 가처분 소득 제로하고 여기 이제 C 제로만큼의 소비가 달성되고 있었는데 평균 구하라고 하면 그으면 그만이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YD1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소비가 증가하는 충격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까지만 늘었대요. 여기까지만 늘었다. 그렇다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델타 YD 요 델타 값이고요. 또 델타 C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변화한 이 사람의 선택점을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건요. 두 변화한 균형점 기준이에요. 두 변화한 균형점 기준 직선으로 연결한, 그지? 그 기준을 이제 직선으로 연결한 그때의 기울기. 우리가 얘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막 응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시험장에 등장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강의 중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과연 올해도 그 과거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유지가 될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면은 그냥 직선으로 안 주고 점으로 줘버린다고. 점으로 주고 계산을 요청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직선으로만 맨날 해왔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해버리면 그건 너무너무 곤란하고 피곤한 일이죠. 그죠?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델타 값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정도로 보시면요. 그게 바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MPC라고 부르고요. MPC 또 여기도 C 역시 마찬가지로 뭐 대문자로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함께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은 그냥 기호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평균 소비 성향의 반대편에 위치한 게 이제 평균 저축 성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은 MPS, APS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 내가 이제 이만큼 해서 요거 계산했으면은 실제로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로 계산할 수 있으니 이 둘을 합치면은 뭐 당연하게도 1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C 플러스 MPC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적혀 있죠.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의 합은 1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 APS 그리고 여기도 대칭되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소비 성향이 있으면은 한계 저축 성향도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MPS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할 때 이제 저축이 증가하는 델타 값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것도 1이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되겠습니다. MPC 플러스 MPS는 당연히 또 1이라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실제로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이제 둘 합치면은 YD S 더하기 S가 C 더하기 S가 또 YD이기 때문에 1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쪽도 델타 값끼리 계산하면 당연하게도 1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합하면 1이다라는 것을 이제 틀리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균 소비 성향과 평균 저축 성향을 합치면 1이다라고 말하면 왜? 라고 생각할 이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이제 평균값끼리 이것저것 모조리 합치면은 총합은 또 1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소비 이론의 기초 용어를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